3월 15일 주주논평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관련 증선이 검찰 통보 사건에 검찰 무혐의 결정. 금융범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 아무리 수사해봐도 금감원이 틀렸다. 금감원 마녀사냥식 조사, 이를 악용한 공매도에 부역한 호의 왜곡 보도에 주주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주어진 조사 직무를 부여된 조사 권력으로 착각하는 금융감독원, 이대로 좋은가? 금융검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신약을 개발하는 상장 바이오 기업의 신약물질과 임상 진행 상황 및 대주주와 임직원을 통으로 싸잡아 중세마녀 사냥하듯 몰아세웠다. 금감원은 검찰 고발을 주장했고 심의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긴 심의 기간을 거쳐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검찰 통보로 감경해 검찰로 이관했다.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마침내 오늘 금감원 조사가 틀렸다고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예리한 칼날과 현미경으로 회사와 임직원, 관계사와 관계자 등 곳곳을 수사했지만 결론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단다. 지금 없다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 이를 두고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면 너무 경박스러울까? 그래, 참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겠다. 조사와 수사에 소요된 기간만 2년, 검찰 종국 처분은 무혐의, 법률에 의거 결론이 바뀔 수 없는 불가역적 판단이다. 오래 걸렸지만 회사 임직원과 글로벌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니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과 여전히 믿고 투자할 만한 회사라는 게 대한민국 사법당국을 통해 입증되었으니 그나마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세운 새 정부 인수위 사무실 앞에라도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왜 금감원은 공정과 상식을 1도 지키지 않느냐고. 주어진 조사 직무를 부여받은 조사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바로잡아달라고 하면 될까? 리보세라닙 임상과 HLB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금감원의 고유한 조사 업무 수행이 아니라 을 중에서도 을의 지위에 놓인 상장기업 길들이기, 고분고분하지 않는 상장기업에 대한 구시대적 탄압,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나봤던 지난 완장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증거와 법률의 준거에 판단하는 검찰의 결정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된다. HLB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온 진양곤 회장의 공지문을 보면 증선이 검찰 통보, 조치 후 상당 기간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 수사는 광범위하고 방대했다. 무혐의 결정은 바꾸어 말하면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해 FDA에 NDA를 할 수 있다고 한 진양곤 회장과 회사 측 발표는 허위나 과장으로 볼 수 없고 팩트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4년간의 금감원 조사와 증선이 처분 결과를 보며 HLB가 NDA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금감원과 검찰 처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고 봤다. 오늘 진양곤 회장의 사내 공지문을 보고 내 짐작은 확신이 되었다. 이제 NDA는 시간 문제다. 대체로 조사 내지는 수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악마적이고 집요하기까지 한 걸 감안하면 회사는 낙인이 찍힌 후 조리돌림을 당했고 주주들은 이를 악용하는 공매들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셈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자면 1. 2020년 3월경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약 1년가량을 미공개 정보 이용 공시 위반, 허위 공시 등의 혐의를 덮어씌우며 조사했고 이를 자조심에서 검찰 고발 의견으로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2.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장장 10개월간 증선위에서 심의됐고 수차례의 상정 끝에 검찰 통보로 결정났다.
증선이가 금감원 자조심의 통과일의 기관임을 감안하면 금감원 주장에 팩트와 근거가 얼마나 부족했나 싶은 대목이다. 수차례 미뤄진 걸 보면 말이다. 금융위 근무 지인에게 물어보니 증선이가 재상정을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 증선위에서 팩트와 근거 부족을 지적할 때마다 금감원 조사국은 이를 보강하기보다는 새로운 안건을 제기하면서 검찰 고발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후문이다. 3. 2021년 2월 16일 조선비즈라는 매체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허위 과장된 오보를 보도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금감원 조사국에서 직무정보를 제공받지 않고는 알기 힘든 사실을 담고 있었고, 주식시장은 그룹주 전체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다. 4. 2022년 3월에 이르러 지난 2년여간 금감원 조사국과 한 매체가 벌인 만연 악인 찍기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채 결국 주주로서 믿었고 회사가 강변하던 대로 결론이 났다.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되는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상장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 누명을 벗었다는 게 신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사법기관으로서 내리는 불가역적 처분이니 다시 거론될 일이 없다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걸까? 공정과 상식의 정상화의 기치로 새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금감원과 증선이가 상식의 바탕에 서 있었다면 미국 FDA 출신 석학들이 그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주장이 맞는 거예요라는 인터뷰에 귀 기울이고 숙고했어야 했다. 법무들에게도 기본인 상식에 기반한 인식,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은 왜 당당할까?